구종을 직접 다 사서 발라봤어. 가격이 이 정도면 올영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진짜 다른지도 궁금하잖아. 끝까지 보면 내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진짜 이유도 나와. 오늘은 5가지로 확인할게. 눈시림, 백탁, 밀림, 촉촉함, 발림성. 그리고 마지막에 기미 얘기까지. 각자 고민이 다 다르니까 타입별로 나눠서 볼게. 내 고민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면서 확인해봐.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 생각해봐. 선크림은 스킨케어가 아니야. 자외선 차단이 목적인 기능성 제품이야. 그러니까 이건 순하냐 자극적이냐보다 철저하게 1순위는 자외선 차단이 잘 되냐에서부터 시작해야 해. 근데 성분표 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다 어려운 말들 뿐이고.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진짜 간단해져. 자외선 막는 방식은 딱 2가지야. 하나는 피부 위에서 튕겨내는 무기자차, 하나는 흡수해서 열로 날려버리는 유기자차. 이 둘을 섞은 혼합자차도 있고. 이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바로 뒤에 나올 백탁이랑 발림성 반전, 그리고 이따 나올 눈시림 밀림 촉촉함 반전까지. 오늘 나오는 반전 포인트들이 다 여기서 갈리거든. 무기자차는 백탁이 좀 생길 수 있고 유기자차는 가볍지만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화학이라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야. 둘 다 식약처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성분이고 그냥 막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오늘은 타입별로 나눠서 직접 발라볼게. 내 피부에 맞는 게 뭔지 보면서 같이 골라봐. 손 관리한다고 스킨케어는 열심히 했는데 선크림을 빠뜨렸더니 결국 다 소용없더라고. 트러블 하나 안 나는 것보다 자외선 그냥 맞아서 색소 침착 쌓이고 노화되는 손해가 훨씬 크거든. 이 테스트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 정해야 해. SPF 라벨값. 그거 사실 얼굴 전체에 500원 동전 크기 대략 0.8g은 발라야 나오는 숫자래. 근데 사실 선크림 500원 동전만큼이라고 어디서 듣긴 했는데 그렇게 바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양을 줄이면 차단력은 그보다 훨씬 크게 떨어져. SPF 50인데 실제로는 SPF 5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오늘은 이 동전 크기 그대로 손등에만 딱 바르지 않고 손등부터 팔뚝까지 쭉 펴서 발라볼게. 얼굴 면적이랑 비슷하게 맞추려는 거야. 9개 다 똑같이 이 양, 이 범위로 발라볼게. 참고해봐. 자, 무기자차부터 시작할게. 오늘 볼 건 더마블록 무기자차랑 비프루프 마린 무기자차 마일드 이 2개야.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방식이라 백탁이 제일 큰 걱정인데 발림성도 은근 복불복이거든. 5가지 항목 이 2개 다 같이 체크해볼게. 먼저 발림성. 더마블록 먼저 발라볼게. 무기자차니까 각오는 했는데 생각보다 확 뻑뻑하진 않네. 손등에서 밀어보면 살짝 걸리는 구간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무기자차 치고 준수해. 예민한 분은 좀 뻑뻑하다 느낄 수도 있겠다 싶고. 비프루프 볼게. 뻑뻑함이 거의 안 느껴지고 쓱 밀려. 둘 다 발림성 자체는 합격점인데 나란히 발라보니까 비프루프가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 발림성만 놓고 고르라고 하면 비프루프가 괜찮아. 이제 백탁 볼게. 더마블록은 성분표를 보면 징크 옥사이드에 티타늄 옥사이드까지 다 들어있고 톤업 완료도 없어. 무기자차의 정석이지. 발라볼게. 예상대로 손등에서부터 하얗게 뜨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바른 직후엔 둘 다 백탁이 확 올라오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스르륵 흡수되면서 많이 가라앉아. 그래서 나는 이 백탁 개인차가 진짜 클 거라고 봐. 피부톤 어두운 분은 더 하얗게 뜬다고 느낄 거고 나처럼 좀 기다렸다가 화장하는 사람은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어. 메이크업 전에 시간차 두고 바르면 훨씬 나아. 2개 나란히 보면 더마블록이 처음엔 조금 더 세게 뜨는데 흡수되고 나면 격차가 거의 없어. 그래도 여전히 비프루프가 좀 더 투명하게 정리돼서 백탁만 신경 쓰는 분이면 나는 비프루프 추천할게. 그리고 무기자차 쓸 거면 이거 하나는 꼭 챙겨. 얘네는 대충 씻으면 잘 안 지워져. 나도 무기자차 쓸 땐 클렌징 오일 후 폼 클렌징까지 이중세안 꼭 하거든. 안 그러면 다음날 피부에 남아서 오히려 트러블 나. 눈시림도 볼게. 둘 다 무기자차라 눈의 자극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눈가 쪽에 살짝 흘려봐도 시큰한 느낌은 거의 없어. 둘 다 이 부분은 확실히 편해.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구분해 줄 게 있어. 눈시림이랑 피부 자극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이 둘 다 향이 들어있어서 향에 예민한 분은 눈이 아니라 피부 쪽에서 화끈거리거나 뭐가 올라올 수 있어. 눈 안 시리다고 무조건 순한 게 아니라는 거지.
밀림은 둘 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크림 타입이라 스킨케어 위에 올려도 얌전하게 밀착되더라고. 마지막 촉촉함. 더마블록은 딱 보통이야. 아주 촉촉하진 않고 비프루프는 내가 발라보니까 괜찮은데 이거 피부 타입 영향이 클 것 같아. 건성이면 좀 당길 수도 있겠다 싶어. 겁먹을 정도는 아니야. 대신 사람마다 느끼는 게 진짜 다를 거야. 발림성은 둘 다 괜찮은데 비프루프가 한 끗 더 부드럽고 눈시림은 둘 다 강점인데 향 자극은 별개니까 예민한 분은 조심하고 그리고 무기자차 쓸 거면 이중세안 이거 진짜 잊지 마. 자 다음은 혼합자차 4개야. 워터프루프, 톤업, 워터풀 스틱, 수분 쿨링. 백탁도 좀 덜하고 자극도 줄이려고 섞은 타입인데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5개 항목 냈다 같이 체크해볼게. 먼저 발림성. 냈다 발라보면 워터프루프가 제일 잘 발려. 손끝에서 스르륵 펴지는 게 확실히 다르네. 톤업도 부드럽게 잘 발리고 워터풀 스틱은 부드럽긴 한데 스틱 자체가 잘 부서지는 편이라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 수분 쿨링은 나는 무난하게 발렸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갈릴 것 같아. 이즈벡탑. 워터프루프는 방수니까 두껍게 막 뚫 줄 알았거든? 근데 발라보니까 의외로 하얗게 안 떠. 이건 좀 반전이야. 방수인데 백탁 걱정은 덜었네. 톤업은 백탁이라기보다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잡아주는 쪽이야. 대신 이거 욕심내서 두껍게 바르면 하얘지니까 적당량만. 워터풀 스틱도 백탁은 크게 없고 수분 쿨링은 나는 괜찮았는데 이건 좀 갈릴 수 있어. 눈시림도 짚고 갈게. 냈다 눈가에 살짝 흘려봤는데 크게 시큰한 건 없어. 워터풀 스틱이 제일 순한 느낌이고 톤업이랑 쿨링은 예민한 분한테는 살짝 느껴질 수도 있는 정도. 근데 수분 쿨링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몸에 발랐을 땐 쿨링감이 거의 없었는데 얼굴에 바르니까 쿨링감보단 화한 느낌이 계속 남더라고. 바르고 나가는데 솔직히 많이 불편했고 콧물도 나더라.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얼굴보다 몸에 바르는 걸 추천할게. 자 여기서 오늘 제일 눈여겨볼 반전 수분 쿨링. 이름부터 시원할 것 같잖아. 나도 여름에 좋겠다 싶어서 기대하고 발랐거든. 근데 시원한 느낌이 거의 없어. 미세하게 살짝 느껴질까 말까. 쿨링을 앞세운 제품인데 정작 그 쿨링이 잘 안 느껴진다는 게 이 제품의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사람에 따라서 시원한 게 아니라 파스처럼 화하게 느껴져서 눈가에 불편할 수도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민한 분은 참고해. 밀림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셋도 밀림은 거의 없어. 냈다 밀림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아니야. 이제 촉촉함. 사실 나 워터풀 스틱 이게 제일 건조할 줄 알았거든. 방수 스틱이라 성분표의 보습 성분이 눈에 안 띄었거든. 근데 발라보니까 완전 반대야. 바르자마자 촉촉함이 확 올라와. 시간이 좀 지나도 촉촉함이 유지되네. 이름이 왜 워터풀인지 알겠어. 성분표만 보고 예상한 게 완전 빗나간 케이스야. 대신 얘는 딴 데서 아쉬워. 제형이 물러서 잘 부서져. 나도 3개 눌렀다가 뚝 부러질 뻔했어. 촉촉감은 좋은데 다룰 때 살살해야 하는 타입이야. 톤업은 촉촉함이 오래가는 편인데 지성이면 유분이 과할 수 있고 워터프루프는 딱 보통. 수분 쿨링은 처음엔 촉촉한데 시간 지나면 좀 당기더라고. 정리하면 이 넷에서 반전이 2개가 나왔어. 워터풀 스틱은 제일 건조할 줄 알았는데 제일 촉촉했고 수분 쿨링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정작 쿨링이 잘 안 느껴졌어. 발림성은 워터프루프가 제일 좋았고 백탁도 의외로 워터프루프가 제일 얌전했어. 이제 마지막 타입. 로션처럼 싹 스며드는 유기자차야. 마일드 스틱, 리얼 베리어, VT 에센스 이 셋도 5개 다 같이 체크해볼게. 발림성부터 체크해볼게. 셋 다 발라보면 확실히 유기자차라 그런지 로션처럼 순하게 스며들어. 마일드 스틱은 부드럽게 발리고 리얼 베리어는 진짜 순하게 넘어가고 VT 에센스는 좀 꾸덕한데 흡수는 빨라. 백탁은 셋 다 거의 없어. 유기자차는 반사가 아니라 흡수하는 방식이라 애초에 하얗게 뜰 일이 별로 없거든. 아 근데 리얼 베리어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갈게. 나 이거 이름이 카밍이라 당연히 무기자차인 줄 알았거든. 근데 성분표 보니까 유기자차더라고. 이름만 보고 자외선 막는 방식을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카밍은 순한 성분이 들었다는 뜻이지 자외선을 막는 방식과는 별개야. 자 오늘 제일 눈여겨볼 테스트.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분이 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눈시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VT 에센스는 촉촉하고 광채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눈시림이 있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서 나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시큰거림이 좀 더 생겼다가 사라졌어. 근데 이게 참 건성인 분들은 오히려 촉촉하고 광난다고 좋아하는 제품이거든. 지성이면 유분 때문에 부담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눈시림 하나로 이 제품을 거르기보단 내 피부 타입이랑 눈이 예민한지를 같이 봐야 해. 반대로 리얼 베리어는 진짜 순해. 눈가에 발라도 시큰한 게 거의 없어. 카밍이라는 이름값을 눈시림에서는 확실히 해. 마일드 스틱은 나는 눈시림은 크게 못 느꼈어. 대신 다른 문제가 있어. 이건 이따 얘기할게. 밀림도 반전이 있어. 나 마일드 스틱 이거 왁스 스틱이라 당연히 때처럼 밀릴 줄 알았거든. 근데 스킨케어 위에 올려서 문질러 보니까 생각보다 안 밀려. 오히려 부드럽게 얹혀. 다른 선스틱들이 밀려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좀 우회야. 대신 이건 욕심내서 겹겹이 두껍게 바르면 그때는 뭉치고 밀려. 적당량이 포인트야. 리얼 베리어도 밀린 거의 없고, VT 에센스는 스킨케어 덜 흡수됐을 땐 두껍게 겹치면 아주 살짝 밀린 정도야. 이제 촉촉한 볼게. VT 에센스는 건성이면 진짜 촉촉하고 광나는데 지성이면 번들거려서 부담될 거야. 완전 극과 극이야. 리얼 베리어는 세라마이드 덕인지 대체로 촉촉하니 안정적이고, 마일드 스틱은 이것도 갈려. 나는 뽀송해서 좋았는데 건성인 분들은 좀 건조하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알고 써야 해. 선크림은 다 오일, 왁스 성분이 들어있어. 어떤 타입이든 검은 옷이나 차세트 같은 어두운 표면에 묻으면 얼룩이 생겨. 특히 팔뚝이나 몸에 바르고 바로 검은 옷을 입으면 티가 바로 나거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세탁을 해도 잘 안 지워져.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고 잠깐 흡수시키고 옷을 입는 게 맞아. 이거 선크림 공통 이야기야. 그리고 사람마다 트러블 날 수 있으니까 처음 쓸 땐 꼭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하고 얼굴에 올려. 정리하면 눈시림은 VTS가 셋 중에서 제일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눈 예민한 정도에 따라 갈리니까 무조건 거를 건 아니야. 밀림은 오히려 마일드 스틱이 반전으로 얌전했고, 리얼 베리어가 순함, 촉촉함 다 챙기면서 전반적으로 제일 안정적이었어. 마일드 스틱이랑 VT 에센스는 옷에 묻을 수 있으니 몸에 바를 땐 주의하고, 셋 다 사람마다 트러블 날 수 있으니 처음엔 꼭 테스트하고 써. 그리고 아까 그 질문, 기미 안 생긴다는 말 진짜일까? 기미가 생기는 원리부터 얘기하면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멜라닌 색소가 과하게 만들어지거든. 그게 쌓이면 기미가 되는 거야. 선크림이 기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아. 자외선 자체를 막아서 멜라닌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원인을 차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생긴 기미를 없애주는 건 아니야.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 보조인 거지. 발랐더니 기미 없어졌어요, 이런 광고 선크림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야. 아까 비프루프 마일드가 미백 기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이건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이 따로 들어간 거야. 자외선을 막는 것에 더해서 혹시 들어온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 생성까지 한 번 더 억제하는 거거든. 두 겹으로 막는 구조. 그러니까 기미가 걱정된다면 자외선 차단만 있는 것보다 미백 기능성까지 들어간 걸 고르는 게 맞고, 어떤 선크림이든 이미 생긴 기미를 없애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기미가 걱정된다면 9개 중에 비프루프 선크림 추천해. 자, 정리해줄게. 도입부에서 말한 5개 순서대로 갈게. 눈시림이 걱정된다면 유기자차 중에서 리얼 베리어가 제일 순해. VTS는 눈 예민한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고, 확실하게 순한 거 원하면 리얼 베리어 추천해. 백탁이 걱정된다면 무기자차는 태생적으로 백탁이 있어. 근데 시간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미리 바르는 습관을 들이면 돼. 의외로 워터프루프가 백탁이 없어서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밀림이 걱정된다면 마일드 스틱이 반전으로 제일 얌전했어. 대신 두껍게 바르지는 마. 전체적으로 밀림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어. 촉촉함이 중요하다면 크림 타입 중에서는 리얼 베리어가 제일 안정적으로 촉촉해. 스틱 타입으로 고른다면 워터풀 스틱. 스틱인데 의외로 진짜 촉촉해. 대신 잘 부서지니까 살살 덜어야 하고. 발림성이 중요하다면 워터프루프가 제일 부드럽고, 무기자차 쪽에서 고르면 비프루프 무기자차 마일드가 좀 더 편해. 결국 내 고민이 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분명 내 고민이랑 딱 맞을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짚고 갈게. 오늘 바른 양 아마 평소에 다들 쓰는 양보다 많을 거야. 제품에 명시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나오려면 이 정도는 발라야 하니까. 그 기준으로 5가지 다 리뷰한 거야. 그래서 백탁이나 밀림 같은 건 평소보다 진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리고 피부 타입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리뷰는 제품 선택할 때 참고용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나는 선크림 하나로 결론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야. 외출용, 실내용, 메이크업용, 휴대용 따로 나눠서 써. 외출할 땐 워터프루프. 방수로 설계된 제품이라 땀에 강해. 밀착력 좋고 백탁도 의외로 없어서 외출용으로 딱이고. 집에서는 가볍게 비프루프 무기자 마일드. 발림성 편하고 순해서 데일리로 좋아. 화장 전엔 리얼 베리어나 VT 에센스. 밀림 없고 화장 잘 먹어.
들고 다니면서 덧바를 땐 스틱 타입, 마일드 스틱이나 워터풀 스틱이 손에 안 묻고 편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얘기할게. 오늘 촉촉함이랑 자극 반응은 건성이랑 지성에서 완전히 갈리더라. 무기자차는 건성에선 당기는데 지성엔 딱 좋고, 촉촉한 유기자차 제품은 그 반대야. 오늘 내 픽도 결국 내 피부 기준이니까 내 피부 타입 먼저 생각하고 골라줘. 맞다. 오늘 진짜 광고 하나도 없었어. 9개 다 내돈내산이고 단점도 성분표까지 다 그대로 말했고 9개 똑같은 양 똑같은 범위로 비교까지 했고 게다가 용도별로 나눠서 픽까지 했고 이 정도면 하이프 좀 눌러줘도 되지 않아? 좋아요랑 구독 진짜 도움 많이 돼. 그럼 신나서 다음엔 더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볼게. 사실 이 영상 찍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나 손끝 사이 하면서 손 관리한다고 되게 신경 썼거든. 관리도 꾸준히 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손이 점점 칙칙해지는 거야.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컴퓨터 작업하는 자리가 거실 넓은 창가 자리였거든. 선크림은 밖에 나갈 때만 바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잖아. 나도 그랬어. 암막 커튼까지는 아니지만 커튼 치고 앉았는데 뭐 타겠어? 했거든. 근데 웬걸 진짜 타더라.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PA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 선크림 뒤에 SPF 50 옆에 PA 뿔뿔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지? SPF는 피부를 빨갛게 타는 거 막아주는 지수고 PA는 자외선 중에서도 UVA, 그러니까 서서히 색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파장을 막아주는 지수래. 이거야말로 더 무서운 아이였어. 근데 이 UVA는 유리창을 그냥 통과한다더라. 그러니까 커튼 치고 창가에 앉아 있어도 밖에 나간 거랑 비슷하게 노출되고 있었던 거지. 그거 몸소 깨닫고 나서는 집에서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땐 손등에 선크림 촉촉하게 바르고 앉아 있어. 다들 창가 자리 좋아하잖아. 창가 앉을 땐 선크림 꼭 챙겨 발라. 이 얘기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볼게. 내가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있거든. 화장품 다 귀찮으면 딱 하나만 발라라. 그게 선크림이다. 세상에 좋은 화장품 정말 많지만 선크림만 바르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오늘도 같이 손으로 써본 건 여기까지.